한국의 앤드류 핵이다.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 네. 눈 하세요? 아무튼 뭐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의도 약방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NH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이달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전체 분석 기업 지니너스의 CFO를 맡고 계신 구완성 상무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니너스에서 CF를 맡고 있는 구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과찬이십니다. 일을 몇 번 많이 하시고 네. 어디 일을 하셨었죠? 그 17년도에 제일 성과가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매경, 한경, 조선일보 1위를 휩쓸었었고 휩쓸었군요.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30 파워 리더에 선정이 됐었죠. 와 예. 멋있습니다. 보통 애널리스트 시절에 리포트 부담 많이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짧은 거 그냥 뭐 기업 분석이나 산업 브리프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썼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 거 인덱스 산업 리포트는 한 2, 3개월에 한 번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담이 되진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2015년도에 애널리스트로 입문했을 때는 주식 투자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이제 리포트를 발간했을 때 이제 세상에 그게 공개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재밌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를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핫한 것도 여러 개 있었고 뭐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리포트? 종목? 이런 거 있으신지? 이제 신약 개발 업체를 주로 다루고 보고서 쓰는 걸 재밌어하고 많이 썼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여름쯤에 아무도 안 쓰던 종목인데 오스코텍을 4,000원대에 처음 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요즘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고 이제 누구나 아는 종목이 네. 됐거든요. 한때 주가 좋을 때 6만 원까지도 갔었고요. 하여튼 뭐 한 2, 3년 내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오스코텍 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 레포트. 오스코텍 하면 구한성. 아, 한때 그랬죠. 오스코텍은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그때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했는데 그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게 오스코텍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유한양이 개발한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는 약물이 2015년도부터 한미약품 올리타랑 이제 겨루던 자웅을 겨루던 그런 약물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한미약품에만 집중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좀 틀어서 오스코텍이라는 작은 종목을 발굴한 거죠. 또 다른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잘 갈 거라고 리포트를 썼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던가. 그 사실 제가 목표 주가를 낼 정도로 컨빅션이 있는 종목이면 주가가 막 엄청 빠지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데 딱 한 종목 반토막 난 종목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2019년도 그 당시에 액체 생검이 붐이 올 줄 알았거든요. 글로벌리 너무 핫해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상장 이후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예, 목표 주가랑 정반대로 갔었던 뼈아픈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뭐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멘탈이 많이 깨지셨겠어요. 근데 바이오 애널리스트 하다 보면 뭐 하루에 20, 30%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도 아니어서 지금은 많이 단련됐고요. 예. 예,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제약사에도 몸을 담고 계셨어요. 관련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동아제약 계셨잖아요. 예. 거기서 제품 개발이랑 연구 기획 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그 계량신약 연구팀에 입사를 해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약을 복용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바꾼다든가 개선하는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품을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바카스도 이제 매년 리뉴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막 한 10리터씩 만들 기회가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바카스를 40년 동안 드시고 계신 헤비 유저십니다. 그래서 그 10리터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갖다 드리면 약간 효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의 뭐 서울대 합격했을 때보다 아빠가 바카스 10리터 갖다 줄 때 훨씬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제약사에서 이제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애널리스트 시절에도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품 개발 연구소에 있다가 연구기획팀도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약간 지금 리서치에서 하는 업무를
비슷하게 조사 업무를 했었어요.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 글로벌 동향, 경쟁사 분석. 그래서 그때 연구기획팀 업무를 하다가 애널리스트로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4개월 만에 이제 3등을 했거든요. 애널리스트 순위에서. 아무래도 연구기획팀에서 했던 업무 역량이 밑바탕이 돼서 애널리스트로서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지금은 또 바이오 기업의 CFO로 또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전문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어떻게 이 바이오 CFO 자리로 오게 되셨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4년 차, 5년 차 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힘들고 일이 많고 네. 이제 뭐 젊을 때는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됐는데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보니까 힘에 딸려서 이제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36이요. 아, 네. 누나세요? 아무튼 그 4년 차, 5년 차 때 진로 고민을 할 때 이제 많은 선배들 보면 벤처 캐피탈 업계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갈 고민을 실제로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의 투자 부서 뭐 면접을 받고 실제로 갈 뻔했고, 그다음에 GS 같은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FO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좀 너무 이질적이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커리어에서 오히려 더 도전해 보고자 하는 평소에 의식이 이렇게 들었던 것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되게 즐기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니너스가 이달 초에 코스닥 상장해서 8일날 상장을 했어요. 비상장사 CFO로 그리고 또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좀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 또 공유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그 저도 사실 상장 업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게 많아요. 하필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어요, 상장이.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그렇죠. 제가 직업이 애널리스트였다 보니까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년 기술성 평가로 올라오는 상장 바이오 기업이 한 10개에서 15개예요. 올해도 14개 딱 올라왔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그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3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치면 커트라인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그래서 더 힘들게 어렵게 1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이오 기업이 그렇게 많이 상장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2015년도 한미약품 사태 이후로 그 15, 16년도부터 창업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바이오 벤처가 매년 한 2, 300개씩 생겨나서 맞습니다. 이제 막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장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전자 분석 기업에 계시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에서 이 분야를 좀 눈여겨볼 수 있다.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그 뭐 아까 오스코텍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기업들이 거의다가 이제 항암제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중에 항암제 개발하는 업체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최근에 보면 그 기술 수출 성과들이 크게 나온 곳들이 있어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네. 다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고 네우 이뮨텍 같은 네. 뭐 면역항암제 기업도 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뭐 학회 발표라든가 임상 결과 발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면역 항암제 쪽 잘 들여다봐라. 예. 아하. 그리고 제약바이오나 뭐 금융투자 업계에서 구한성 상무님의 어떤 본보기가 될 만한 롤모델 있으신가요? 아, 일단 그 바이오 기업 CFO로 이제 상장까지 성공시킨 사례가 없어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앤드류 핵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앤드류 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핵 완성이라고 저희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꿈은 이룬 것 같고요. 그 다음 넥스트 목표가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님처럼 정말 인정받는 바이오 기업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아, 직접 바이오를 창업을 하고 싶다. 바이오 기업 정말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혹시 생각해 놓으신 분야가 있으세요? 아,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 쪽에 관심이 면역 많아서 항암제. 아니 뭐 크게 벗어나진 않으셨네요. 네. 또 이제 상무님 개인적인 질문에서 이번에 좀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애널리스트 보시던 한국의 바이오 산업과 직접 이제 CFO가 되셔서 보신 어떤 바이오 진짜 산업 어떤 게 좀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유통시장에 있다 보면 그 시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이제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고 이제 종목을 잘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는 날아가는데 네. 바이오만 너무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약간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어갖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바이오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발굴을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시세에 따라서 이때는 좀 더 열심히 종목을 찾아보고 너무 올랐다 이러면 약간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애널리스트는 약간 그런 시장을 잘 보는 눈, 장 색깔이 바뀌는 걸 잘 보는 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산업계로 오다 보니까 그냥 인프라 측면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나 요번에 모더나 백신, 파이자 백신 이런 게 이제 mRNA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CMO 업체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mRNA 공장이 진짜로 많이 생겨서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CMO, 그러니까 생산 대행 업체라든가 그 CRO, 그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시험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흘러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쓰는데 그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덩달아 호황인 거죠. CRO, CMO 업체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저는 그런 업체들 계속 만나고 어떤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생겼고 이게 산업적으로 정말 헬스케어, 한국 헬스케어 산업이 커가고 있구나. 그걸 몸소 체감하고 있죠. 네. 이제 지니너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상장 첫날에 제가 특징주 썼어요. 몇십 %대 급락 이렇게. 네. 주가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수급이 꼬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센티먼트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아예 시장 관심이 없는. 근데 저희가 어렵게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까지 안 좋으니까 이제 홀로 싸우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반등이라기보다 저희는 펀더멘탈을 계속 좋게 가져가야 되는 R&D를 열심히 한다든가 영업 실적을 계속 낸다든가 이런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플러스로 뭐 IR이라든가 PR 활동도 뭐 그래도 제가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뭐 여의도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다시 반등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를 이제는 좀 바닥 친 걸로 봐서 예, 센티먼트도 점점 개선될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R&D 쪽에서 퍼포먼스라든가 영업 실적 이런 것들 그냥 계속 입증하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드리면 뭐 주가도 충분히 공모가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완성 상무님 모시고 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 지니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여의도 약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